흔히들 젊었을 때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나이와 행복에 대한 아주 놀랍고 또 우리가 몰랐던 과학적 사실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언제일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에너지 넘치는 20대, 그런 젊은 시절을 떠올리실 텐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져요. 젊음 이퀄 행복이라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공식과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과학 데이터를 보니까요. 오히려 중년의 행복도가 뚝 떨어졌다가 나이가 들면서 다시 쭉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우리의 상식이 막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첫 번째 증거, 바로 행복의 U자 곡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예요. 네, 무려 50만 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블렌치 플라워와 오스왈드라는 연구팀이 미국이랑 유럽 전역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과연 이 방대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 연구의 핵심 결과는 딱 하나로 요약돼요. 놀랍게도 72개국, 그러니까 문화나 환경이 다 다른데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만족도가 젊을 땐 높아요. 그러다가 중년에 훅 떨어졌다가 노년이 되면서 다시 쓱 올라가는 알파벳 U자 모양을 그린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U자 곡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젊을 때 높았다가 중년의 바닥을 찍고 다시 노년으로 가면서 힘차게 올라가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이 U자 곡선을 거울처럼 정확히 뒤집어 놓은 연구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영국에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 고통은 반대로 언덕 모양, 그러니까 볼록한 모양을 그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바로 그 중년 시기에 정신적인 고통은 최고점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행복의 바닥, 그 최저점은 도대체 언제쯤일까요?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딱 짚어주는데요. 미국 남성은 50대 초반, 여성은 좀 더 이른 30대 후반이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40대 중반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딱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사회적 기대 이런 무게가 어깨를 가장 짓누르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로도 딱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U자 곡선이 전부라면 좀 우울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핵심은 측정 방식을 바꿨다는 건데 그랬더니 정말 훨씬 더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세요? 라고 묻는 거랑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묻는 거. 이 두 질문이 같을까요? 전혀 다를 수 있겠죠? 앞의 질문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에 가깝고요. 뒤의 질문은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경험에 대한 거니까요. 바로 이 순간의 감정을 제대로 잡아내기 위해서 로라 카스텐슨이라는 학자가 이끄는 연구팀이 정말 대단한 연구를 했어요. 참가자들한테 무려 10년 동안 하루에도 5번씩 삐삐 같은 호출기를 보내서 지금 기분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걸 10년 동안 반복했다니 이건 거의 10년짜리 감정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까 봤던 U자 곡선이랑은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감정 상태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더 자주 느끼게 되고 감정 기복은 오히려 줄어서 안정적이 되고요. 심지어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도 더 잘 느끼게 됐다고 해요. 이건 건강이나 돈 같은 다른 변수들을 다 빼고 봐도 똑같이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경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어떤 연구는 중년의 불행의 바닥을 찍는다 하고 다른 연구는 나이 들수록 감정이 더 좋아진다고 하고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이제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여기에 나이와 행복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매일 느끼는 기분은 점점 더 좋아지는데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중년에 뚝 떨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해답의 열쇠는 바로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웰빙이라는 두 단어의 차이에 있습니다. 아까 봤던 U자 곡선은 삶의 만족도를 잰 거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내 인생에 대한 총평, 즉 평가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걸 아직 못 이뤘네 하는 아쉬움이나 내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하는 비교 같은 게 막 섞여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연구가 잰 정서적 웰빙은 그런 평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내가 느끼는 생생한 감정 그 자체를 측정한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걸로 설명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뭐 이것저것 새로운 걸 경험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정말 소중한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연구를 이끌었던 로라 카스텐슨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게 되고 거기서 점점 더 큰 만족을 얻는다. 바로 이 말의 모든게 담겨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지혜롭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어주는 셈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감정들이 그냥 그날의 기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명, 즉 얼마나 오래 사는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10년짜리 감정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카스텐슨 연구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원래 연구가 끝나고 나서도 그 참가자들을 무려 13년이나 더 추적 관찰한 겁니다. 과연 10년 동안 기록했던 그들의 일상적인 감정 상태가 13년 뒤 그들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과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더 자주 느꼈던 사람들이 13년 뒤에도 살아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건 나이나 성별, 인종 같은 걸 다 떠나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감정이 말 그대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그 감정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의 기분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삶의 길이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